자, 지난번에 우리 회계 회계 배우실 때요. 총계정원장을 보고서 얘네들 분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 해드린 적 있죠. 음,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외상매출금인데 여기를 이렇게 가리고 보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외상매출금이 증가했고 외상매출금이 감소했고 그건 알겠죠. 그죠? 그러면 증가했던 것들은 조금 전에 봤을 때 얘네들은 증가한 이유가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외상매출금 받을 것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래. 자, 얘가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매출금이 증가했는데 얘는 외상매출금이 왜 감소했나 봤더니 여러분 교재에서는 당좌예금으로 돈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두 가지는 알겠는데 얘는 왜 감소했대요? 얘는 대손충당금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요 계정만 여러분이 한번 분계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제가 말로 할 테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보고 안 되면 써드릴게요. 지금 외상매출금이 3월 7일 날 9만 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있다는 뜻이죠. 차변에는 뭐라고 썼다는 뜻이에요? 대손충당금 썼다는 뜻이죠. 요 계정은 상대편 계정이니까. 그쵸? 그럼 대손충당금이 9만 원 있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으로 외상매출금을 다 저기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건 어때요? 두 번째 거는 11만 원. 7월 8일 날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는데 11만 원을 지금 대손충당금은 손대지 않고 다 전액 몰로 해놨어요. 대손생각비를 해놨죠. 그러면 이걸로 거래를 봤을 때 지난번에 작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던 금액은 얼마였겠어요? 9만 원이었으니까 9만 원만 대손충당금 다 쓰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갖고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외상매출금 차기월이라는 건 지금 아직 연말에 우리가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얼마라는 뜻이에요? 780만 원이라는 뜻이죠. 제가 처음 우리 만났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걸 문제 푸는 용어로만 보시면 안 돼요. 실무에서 실제로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그 내용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기 1번에 기중에 대손 발생한 거 얼마가 발생했어요? 대손 발생한 거는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된 거라는 뜻이죠. 이 두 개 다 못 받게 됐죠. 합치면 얼마? 20만 원? 맞는 말이죠, 이거. 두 번째, 외상매출금 단기 회수액은 220만 원이다. 220만 원이에요? 회수한 거는 지금 얘 회수한 거잖아요. 그죠? 얘는 회수한 거예요? 띄인 거예요? 날린 거잖아. 그럼 회수액은 22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겠다? 200만 원 돼야 되겠다. 세 번째, 단기말 외상매출금 미회수 잔액은 여기 차기월 되는 거 얘죠. 그죠? 단기 말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기말 외상매출금 대손 예상액은 대손 예상액은 아까 요거였겠죠. 전기말에. 그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얼마 설정해 놨어요? 9만 원을 설정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기말에 외상매출금의 대손 예상액은 대손 충당금을 얘기하는 거죠. 대손 충당금은 9만 원 요거였었기 때문에 충당금이 요거밖에 없었던 거죠.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근데 국가, 영리, 비영리 그런 거 따진다 그랬어요? 안 따진다 그랬어요? 그런 거 안 따진다 그랬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을까?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계속 사업하면 어떻게 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자가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증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서 계속 사업하겠네? 그죠? 실질적으로 사업자 형태로 매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이나 수입 재화를 공급하면 그 사람은 사업자예요. 근데 사업자가 뭘 안 낸 거야? 사업자 등록증 안 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페널티가 있겠죠. 오히려.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있습니다. 여기가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 비영리 그런 거 상관없이 납세 의무 다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얘도 납세 의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이과세자는 납세 의무가 있지만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랬죠. 여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의 사업자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매출할 때 부가세 예수금 없고 그 다음에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 안 해주죠. 납세 의무 없습니다. 간이사업자는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얘네요.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이 비영리, 영리 비영리 상관없다 그랬죠? 납세 의무 있다 그랬어요? 틀렸죠? 자, 여러분들이요 이 기출문제 이렇게 한 10회분간 풀잖아요. 부가가치세법은 얘 갖고 정리해도 충분해요. 배웠던 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그 파트 가서 한번 책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설명 읽어보고 자, 특히나 기출문제를 갖다 보시는 분들은 이 해설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꼼꼼하게 보세요. 몇 번만 반복하면 반복적으로 나와서 이거 갖고서도 문제 맞히시는 데는 지장 없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재무회계보다 더 쉬워요. 자, 2번 여기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물어보고 있어요. 과세 대상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서 재화 공급이라고 보는 것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지금 그 내용 중에 간주 공급이라는 거 배운 적 있었죠? 간주 공급은 무상 공급이라는 뜻이기도 한다 그랬었어요. 돈 안 받고 줬는데 간주 공급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간주 공급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의 뜻은 뭐예요? 이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면세사업 전용이라고 써야 되겠죠? 거기다 전용하게 되면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1000cc라고 제가 썼었죠. 1000cc 넘어가면은 여기 우리 불공사항이었었죠. 여기 2차와 관련돼서 사는 모든 관련된 부가세 그 매입세액을 낸 거 다 공제 안 해주기로 했었죠. 근데 여기서 사용하면은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타 사업장 반출. 근데 반출한 목적이 뭐였을 때만 판매 목적으로 반출했을 때 수리라든지 그다음에 견본품이라든지 AS용이라든지 그런 걸로 한 건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 얘기했었죠. 개인적 공급.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 게 폐 없이 남아 있는 재화. 얘네들은 무상 공급, 즉 무상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판매한 것으로 봐서 거기 공급가액의 10% 부가세 예수금으로 납부하라는 뜻이고, 요거하고 대비적으로 같이 나오는 게 뭐가 있었느냐면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대요. 얘는 뭔가 일어나기는 났는데 재화의 공급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담보로 했을 때, 담보로 제공했을 때. 두 번째로는요, 사업 양수도,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 사업을 갖다가
주고 사고 팔고 하게 되면은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세금계산서 부가세 관련 없다고 얘기하는 거였었고요. 세 번째로는 조세를 물납하게 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문제로 봐서 이것도 하나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에 관련된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라서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를 보면서 이제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같은 경우 과세 대상이라 그러면 지금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거 또는 재화의 공급 아닌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보기 첫 번째 담보 제공이라 그랬죠. 담보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그죠? 재화 공급 아니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기계장치 매각했다? 기계장치 우리가 팔았다면 우리 그 물건 팔고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줬잖아요. 그건 당연히 과세 대상이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의 양도. 매출채권은 유가증권에 가까운 거죠. 매출채권을 갖다가 양도했다는 것은 채권 이런 것들인데 채권은 뭐예요? 유가증권에 속하잖아요. 이런 거는 부가세 부과 안 한다 그랬었고 지난번에 면세 대표적인 면세가 두 가지를 갖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랬는데 첫 번째는 토지였고요. 두 번째는 금융이었어요. 토지는 알겠고 금융 안에 제가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보험 거래할 때 부가세 있다 없다. 과세 거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상품권도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가증권 종이 쪼가리예요. 그래서 얘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기계장치.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익이 확정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과세표준이 얼마네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말을 사용하려면 과세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10월 28일 날 거래 보시면 조세물납 과세돼요? 재화공급 아니라면서요. 그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꼭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지 여기 부가시세만 별도로 공부하셔갖고서는 문제 나오면 헷갈려서 못 맞춰요. 거꾸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문제 형태를 이렇게 내는구나. 두 번째, 11월 14일 날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의 원가. 판매 장려품이라 그러면 얘는 지금 재화죠. 재화란 판매 장려금 아니에요. 장려품이라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 지난번에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 드렸었죠. 대리점에서 100대를 팔면 거기 본사에서 10대 공짜로 더 주겠다 그랬었죠. 근데 공짜로 주는 건 좋은데 그 금액의 10% 부가세 내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매입세 공제인데 시가는 900만 원이라면 지금 900만 원에 대한 90만 원을 갖다가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가세로 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죠. 시가가 900만 원짜리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사업용 화물 트럭 매각을 했다. 별다른 거 없죠. 얘도 과세 품목이니까.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 표준이라는 뜻은 공급가액, 매출 공급가액을 의미한다 그랬었죠. 그럼 여기 해당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거 두 가지밖에 없네. 10월 14일 거래 이하고 사업용 화물 트럭 이하고 두 개 합치는데 뭘 합쳐줘야 돼요? 900만 원하고 요거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만 원 되겠죠? 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요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지 세액을 물어보는지 구분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거래 한번 볼까요? 14번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이것도 좀 해보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람은 제가 사람이라네. 대상은 누구라 그랬죠? 법인은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것도. 근데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다시 문제 보면서 할게요. 얘는
전자세금 계산 나중 문제고, 거래처에 판매 장려품을 지급하는 경우, 얘는 지금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항목이라고 했었단 말이죠.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은 증빙서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간주 공급에 해당되면서, 간주 공급에 해당되면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습니다. 근데 지가 알아서 부가세 내야 되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 그랬죠. 근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의 뜻이 얘가 간이사업자를 뜻해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습니다. 항공기, 그다음에 우리 교통, 택시 이런 것도 발급할 수 있다 없다? 항공기도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다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노점상이나 행사한테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쁜 소리 한다 그랬죠. 다음 4번 4번에 보시게 되면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 국내 업체가 수출업체한테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줬죠. 세금계산서 이름 뭐였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죠. 반드시 이 사람은 발급해야 돼요. 다만 뭐가 없을 뿐이에요? 부가세액이 없을 뿐이에요.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앞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문제하고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찾는 연습 몇 번만 해주세요. 그럼 되겠습니다. 자, 됐고 15번 문제네요. 항공기업의 2020년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래네요.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해서요. 매입 내역이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불공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럼 또 우리 불공 6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불공 항목은 우리 6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에 우리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나 또는 누락이라 그랬죠. 필요적 기재사항 7가지 기억하시죠? 공급자한테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법인명, 상호나, 그다음에 대표자.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이에요. 공급연월 하시면 안 돼요. 공급연월일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날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공급가액하고 세, 이렇게 해서 7가지였었죠. 두 번째는 뭐였었어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받으면, 그죠? 사업 무관이 뭐예요? 사장님 집에서 TV 보시면서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보내면 그 TV 우리 회사 없죠.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1000cc란 용어로 줄여서 사용했죠. 1000cc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배기량. 그래서 정식 명칭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죠. 소형 승용차 취득 또는 사용과 관련돼서 부가세, 매입세액이 있는 모든 거, 그게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됐던 세금계산서가 됐던,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이 됐던 다 불공사항이죠. 그 중에서 여기 불공사항은 세금계산서에만 해당되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죠? 접대비. 접대비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불공 처리하세요. 다섯 번째는요, 면세 사업과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자 누구 생각하라 그랬죠? 병원하고 학교. 그런 데서 이런 거 많이 사잖아요. 여섯 번째는요, 토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다 불공 처리하세요.
자, 이렇게 알아들었다면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는 거, 여기 제품 운반용 화물 트럭, 여긴 소형 수용차 아니죠? 그럼 얘는 다 공제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처 접대용 선물 구입비, 얘는 공제 못 받죠. 200만원.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돼서 공사 비용이 발생됐네요. 얘는 토지 관련 비용이죠. 그럼 얘도 못 받겠네요. 그래서 부가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두 개밖에 없죠. 다 보고 알았다고?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800만 원이죠. 3번이 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론 문제 43회죠. 43회에 대한 이론 문제 한번 쭉 다 풀어봐 드렸고요. 자, 저기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론을 갖다 한 2, 3회 좀 나눠드렸던 거 계속 해드릴까요? 아니면 실기를 할까요? 필요한 거. 실기 이론. 실기? 이론? 실기 손? 실기가 됐던 이론이 됐던 여기 그 FPT 1급 실기는 제가 지금 다 찍어놓고 있어서 그거 바로 올릴 거예요. FPT 1급 해당되는 거 바로 보셔도 되고, 그러면 이론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론 계속 해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이론 여기 끝내놓고요. 실기는 그 다음에 요것도 혹시 실기 필요하시다 그러면 별도로 43회 거 기출문제들 것만 제가 녹화해서 계속 올려놓을게요. 이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43회는 끝.